네, 앞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배째라식으로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에 대한 심층보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안만 통과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의 이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이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지금 법안 통과 전후와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양육비 개정법에 따라서 일단은 그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출국 금지할 수도 있고 네. 신상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네 개 모두 다 그 감치 명령을 받을 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감치 명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치 명령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뒤에 있어서 강화된 조치들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모든 좀 페널티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보도 드렸듯이 이 감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 지금 이 양육비 미지급자들 사이에서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소송 진행이 좀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양육비 그 미지급 이행 수단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굉장한 그 관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치 명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감치 명령을 신청을 하다 보면 네. 이 신청서가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송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공시 송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감치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돼서 감치 명령이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재판이 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집행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실제 주소지를 모르면은 네. 집행을 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6개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그럼 6개월 지나가면 또다시 감치명령 다시 신청해야 되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를 모르면 결국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 이게 좀 현재로서는 그럼 없는 걸까요? 일단은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르면은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송달된 건 올려버리는 건데, 네. 근데 그 감치명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인신을 이제 구속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공시송달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이기 때문에 네. 우리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보게 되면 허위로 이제 주소를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양육비 그 채권자들이 네. 양육비 채무자들 상대로 해서 이러한 걸 위장 전입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 우리 수사기관이나 일단 관공서에서는 네. 위장 전입 자체를 크게 그런 범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고 있거나 네. 실제로 관할 그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게 문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장 전입과 같은 좀 꼼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국회 관련 법률안이 좀 상정이 됐다고 하던데요. 뭐가 예.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달 이제 10일 정도에 네. 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네. 그 전주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그 다른 내용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네. 이러한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우리 이제 가사소송법이라든지 그 민사집행법상의 그 송달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발송 송달로, 그러니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네. 도달한 때가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한 때로 보게 하자라고 네.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발송한 때를 예.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요. 자, 법안의 긍정적인 이런 좀 동기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양육비 이제 그 미이행자, 미지급자, 그 양육비 네.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기에게 이러한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달이 도달하지 않고 단순히 발송만 된 걸로 송달된 걸로 보게 되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재판이 진행되거나 감치 명령이 선고가 되거나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상에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네. 재판 절차 진술권 네. 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다 보면 네. 양육비 미지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기 네. 또는 학대와 같은 범죄 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양육비 미이행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그 이혼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양육비 이행명령 네. 가는 절차에서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하게 되면 네. 감치명령도 할 수 있고 네. 이 감치명령에 따라서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신상공개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미 네. 고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로 인해서 지금 그 양육비 미이행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등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도 얻을 수 있는 그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가 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우려는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감치 판결 이후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풀려났는데 또 양육비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운전면허 정지 등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네, 그게 이제 신법상에 이제 들어온 네 가지 이제 그 조치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보면은 네.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 그 양육비 그 미지급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양육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최소한 10년 이상 네. 아니면 많게는 뭐 15년 가깝게 그렇죠. 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겠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출국 금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적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 제재가 되느냐라고 네. 하는 게 다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정지 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운송기사라든지 네. 뭐 버스, 택시,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도 공개하는 게 그 개인의 이름, 나이, 주소, 네. 직업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배드파더스나 기존의 그 신상 공개 사이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지급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 공개를 하지 않는데 과연 이 정도만 공개해서 그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게 양육비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의문이고, 네. 그리고 또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미지급한 양육비의 약 한 절반 정도 내고 네. 앞으로 양육비 내가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만 내기만 하면 네.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네. 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꾸준히 지금 이 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인데요. 이행 법안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그래도 굉장히 큰 걸음을 나아갔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촘촘한 대안이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